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봄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그치고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봄비가 촉촉히 땅을 적셨습니다. 현재 곳곳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든 곳도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늦은 오후쯤이면 비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낮 기온 11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1에서 8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있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4도, 영덕과 포항이 16도, 경주가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춥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경주 보문단지의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역 당국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혹시 모를 집단 감염 우려 때문인데요. 창원시와 달리 벚꽃 명소 봉쇄 대신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벚꽃 명소 가운데 한 곳인 김유신 장군묘 진입로입니다. 벚꽃이 60%가량 핀 가운데 상충객의 발길이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한 달 만에 처음 나왔는데요. 벚꽃을 보니까 그래도 좀 아픔이 있게 되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경주 보문단지도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이른 이번 주말쯤부터 만개, 일주일 정도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시는 벚꽃 축제와 마라톤 대회, 그리고 마지막까지 개최 여부를 고민하던 버스킹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경남 창원시처럼 벚꽃 명소를 봉쇄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관광객은 보문단지를 찾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잘 지키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 차로 꽃 구경을 다녀온 일행 3명이 감염된 사례를 참고해 여러 명이 함께하는 이동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칫 방심하면은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특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보문단지 벚꽃 관광객은 30만 명. 봄은 왔지만 특수는커녕 긴장감이 동반된 특별한 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관광도시인 경주에서는 벚꽃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경주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최근 꽃 구경을 오라는 황당한 홍보 활동을 펼쳐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엑스포공원. 공원 여기저기에 이제 막 벚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우려 속에 관광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지난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꽃캉스 오사요라는 문구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관광객이 공원 내에 텐트와 그늘막도 설치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행사에 이렇게 오는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경주에서는 최근 술집 집단 감염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지금 계속 코로나가 경주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사람들 많이 모이면은 거기서 또 발생하면 또 큰 문제가 되니까.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경주 엑스포 측은 하루 만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엑스포 측은 따로 축제나 행사를 기획한 것은 아니며 공원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사를 하거나 전국적인 홍보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세요라는 문구 때문에 양은 다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바로 내렸습니다. 또 엑스포 공원에 2주마다 방역을 실시하고 방문객의 마스크 착용과 체온을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엑스포의 꽃놀이 홍보에 시민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기도가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자 경북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포항 출신의 한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체 주민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도지사에게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 경기도발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쟁이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항 출신 김상원 도의원은 270만 경북도민 각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면 소득 85% 이하 주민에게 집중 지원하는 지금의 경북 방식보다 더 빠르고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도가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민생경제 예산은 모두 3,812억 원인데 1인당 10만 원씩을 주면 2,700억 원이 드는 만큼 재원 마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취업 청년, 학원 강사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가 지대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또한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정, 재정적 낭비도 초래됩니다. 기초단체 중에선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고 특히 경기 이천시와 군포시 등은 경기도가 주는 돈에다 시비를 더해 1인당 15에서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단 한 푼이라도 경제 현장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기도가 가진 모든 가용 예산을 다 털어서 반면 경기도와 달리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경북에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편적 소비를 위한 그런 지원보다는 한계 상황에 봉착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더 투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경상북도는 지금으로선 고소득자를 포함한 전소득층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별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재난 기본소득이 촉발시킨 이 논란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반복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긴급 자금을 신속 대출해주면서 접수 창구가 며칠째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야 될 정도인데요. 소상공인들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오전 9시를 넘긴 시각. 긴급 대출을 받기 위해 방문한 소상공인들을 창구 직원이 돌려보냅니다. 하루 상담 제한 인원 200명이 다 찼다는 겁니다. 200명이 다 찼어요. 정부의 소상공인 직접대출이 시작되면서 경북 북부권 8개 시군을 관할하는 이곳 안동 소상공인 지원센터에도 하루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줄은 새벽 4, 5시부터 시작되고 대기 번호표를 받아도 반나절은 기다려야 합니다. 10번까지 여기 좀 앉아주세요. 대기표를 못 받아서 제출 서류를 빠뜨려서 2번, 3번 오는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네, 어제 9시 반에 왔더니 마감됐잖아요, 번호가. 번호표 못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또 예천에서 새벽에 왔죠. 새벽잠마저 포기하고 줄을 서는 이유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정부 대출보다 문턱이 낮고 빠른 대출이 가능해서입니다.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직접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5% 초저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또 소상공인 센터와 신용보증재단, 은행까지 총 3단계 방문 접수 절차를 한 곳으로 합쳤고 접수 후 5일이면 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은 2개월은 소요됐습니다. 대출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결국엔 빚.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어차피 빚인데 이거 받아가지고 이게 회복이 될까 싶고 많이 어렵죠. 대출도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또 이율이 또 세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이자라도 내고 뭐 좀 원금을 좀 막을까 싶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문경에서는 음식도 드라이브스루, 즉 승차 구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대면의 장보기 배송 서비스로 매출이 코로나19 이전보다 3배나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일상의 먹는 문화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문경세제 한 식당에서 30여 개의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일손이 바쁩니다. 일일이 반찬을 챙긴 뒤 서너 개씩 봉지에 담아 직접 바깥으로 나가 도시락을 전달합니다. 차에서 주문하고 상품을 받는 드라이브스루 도시락, 즉 승차 판매 방식이 문경세제 38개 업소가 참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차 판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경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 상가번영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적극 같은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문을 하는 고객도 복잡한 곳을 피해 봄날 야외에서 먹는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요즘에 식당 들어가서 먹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도시락으로 포장해 주니까 여기 자연 경치도 좋고 소풍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문경시는 앞으로 세제뿐만 아니라 문경 지역 전 업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노력은 전통시장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경중앙시장 32개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배달 음식을 주문받아 직접 전달까지 해주는 장보기 배송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 시장 상품을 소개하고 댓글로 주문하면 직접 배송하는 것이지만 정착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하루 매출이 80만 원이나 되고 회원도 1,300명이나 증가하는 등 전화위복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로 저희가 배송 매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가지고요. 그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매출이 신장했습니다. 계좌이체나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는 이 방식은 비대면 서비스로 이루어지면서 이용객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에 살아남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일상의 먹는 문화에까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코로나19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열기는 가라앉았지만 어제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이 배제된 포항남 울릉 선거구는 여당의 도당 위원장과 정치 신인, 전직 시장 등이 출마해 결과를 섣불리 예상할 수 없는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후보들의 출마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2년 전 포항시장 선거에서 역대 최고인 42%의 득표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후보.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 자치단체장과 기초, 광역의원을 대거 배출한 변화된 민심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포항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추락하느냐, 다시 재도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하는 정치, 자치를 넘어서 협치를 통해서 우리 포항의 재도약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허대만입니다. 예상을 깨고 미래통합당 경선에 이기고 공천을 거머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김병욱 후보. 미래통합당에 가장 늦게 출사표를 던졌지만 신인의 참신함, 변화, 미래를 역설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포항 울릉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입니다.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선거 때마다 출마하는 낡은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민중당 박승억 후보. 노동자가 인정받고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차별과 불평등 철폐를 약속합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느냐,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보다 밝은 내일의 삶을 약속하느냐를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당장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지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들 이거 반드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박승호 후보. 8년 시장의 경험과 추진력으로 미완성에 그친 운하를 포항의 자랑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불만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꼴찌 선발전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당을 잠시 떠나지만은 시민 여러분들이 살려주시면은 제가 당선 즉시 복당을 해서 우리 포항과 울릉,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당을 혁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텃밭 사수냐, 여당의 만년 지역 야당 탈출이냐, 장단점이 노출된 전임 시장의 뒤집기냐, 노동자 중심당의 희망 확인이냐, 포항 남울릉이 경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선거구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동선을 숨겨 방역에 차질을 빚게 한 3명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60대인 26번과 31번, 36번은 역학조사 시 동선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 행정력 낭비는 물론 코로나 확산 방지에 차질을 빚게 한 협의입니다. 경주시는 이에 앞서 자가격리 중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한 14번 확진 환자를 고발한 바 있어 고발자는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영덕군은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으로 국비와 도비 64억 원에다 50억 원의 군 예산을 보태 114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비와 아동 양육비로 4개월간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재난 피해자 긴급 생활비로 가구당 30만 원에서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중소기업 보전 이자를 2%에서 3%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 대출 외에도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재산세와 주민세,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유일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완치돼 청정 지역을 회복한 영덕군의 모든 유흥업소가 감염 차단을 위해 영업을 중지했습니다. 영덕군은 관내 64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협조를 요청해 모든 유흥업소가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시점까지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봄비가 촉촉히 땅을 적셨습니다. 현재 곳곳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든 곳도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늦은 오후쯤이면 비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낮 기온 11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1에서 8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4도, 영덕과 포항이 16도, 경주가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춥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